여러분, 오늘 영상은 정말 놀라운 물건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특히 분당 지역에서 이 정도 규모의 근린주택이 경매로 나온다는 것은 사실상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분당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면 오늘 영상은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분당은 이미 수도권에서도 가장 안정성이 높은 지역이고 주거, 상업, 교육 모든 면에서 이미 정점에 도달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이 매물, 대지 면적만 무려 221평이 넘는 진짜 분당형 종합수익형 건물이 여러분 앞에 경매 물건으로 나온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 건물은 일반적인 소규모 다가구나 원룸 수준이 아닙니다.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총 5개 층으로 구성된 대형 근린주택이고 구조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1층 일부는 근린생활시설로 사용 중이고 위로 올라가면 다가구 주택이 층층이 배치되어 있는 아주 안정적인 임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건물의 주소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임해동 75-5. 여러분이 지도에서 보시면 임해역과 수인 분당선 라인을 중심으로 아주 촘촘하게 형성되어 있는 분당의 핵심 생활권입니다. 주변에는 아파트, 지식산업센터, 공원, 상가밀집 지역, 학원가, 병원가, 이미 지역 수요가 꽉 차 있는 곳이죠. 이번 물건의 감정가는 57억 6천만 원, 최저 입찰가는 28억 2,200만 원, 그리고 지금까지 조사된 보증금 총액은 29명의 세입자 중에 17명의 보증금만 14억 8천만 원 이상, 거기에 월세 수입까지 더하면 매월 296만 원 이상이 들어오고 있는 탄탄한 수익형 건물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들어도 느낌 오시죠? 아, 이건 진짜다. 이건 분당에서 쉽게 못 만나는 물건이다. 게다가 세입자 수가 총 29명, 층별로 꽉 차 있는 풀 임대 상태입니다. 이 정도 규모의 건물이 완전히 임대로 찼다는 것은 그 지역의 실제 수요가 얼마나 튼튼한지 그 자체로 증명하는 데이터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건 그냥 작은 건물이 아니라 이미 완성된 임대 시스템을 통째로 가져오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미 사진에서도 보셨듯이 건물 전면에 넓은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다는 점, 이건 분당에서 정말 희귀한 요소입니다. 주차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고 세입자 선호도 또한 매우 높은 구조입니다. 정리하자면 오늘 보여드릴 이 물건은 분당 핵심 생활권, 대지 약 221평, 지하 1층 지상 4층, 근린생활시설 다가구 혼합형 구조, 세입자 29명, 보증금 약 14억 8천, 월세 약 296만 원, 전면 주차장 확보, 이 모든 요소가 합쳐진 완성형 수익 건물입니다. 여러분,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앞으로 구조 분석, 임대 흐름, 수익성, 그리고 뒤에서 말씀드릴 정말 중요한 포인트까지 하나씩 차근차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상은 절대로 중간에 끊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 건물의 외관과 실제 구조, 그리고 주변 환경을 자세하게 살펴보는 단계입니다. 현장 조사를 갔다고 생각하시고 눈앞에서 하나씩 확인하신다는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1. 건물 외관 분석.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건물은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올라가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근린주택입니다. 외벽은 밝은 톤의 석재 마감을 사용해서 전체적인 건물이 굉장히 현대적이고 시각적으로 포인트가 확실히 잡혀 있습니다. 유리창 비율이 높아서 채광이 아주 좋고 특히 2층부터 위층까지 전면이 크게 트여 있어서 실사용자들에게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을 만한 구조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은 분당에서 거의 보기 힘든 전면 주차장 확보 구조입니다. 대부분 분당 다가구 근린주택들은 건물 바로 앞에 주차가 안 되고 지하나 골목 안쪽에 밀어넣는 방식이 많은데 이 건물은 눈앞에 확 넓게 펼쳐지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세입자 입장에서 이 건물 살기 편하겠다. 주차가 쉬우니까 이 건물 먼저 보자. 이렇게 선택을 유도하는 굉장히 강력한 포인트입니다. 이 주차장 규모와 편의성.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면부에 넓은 주차 공간이 확보되어 있고 평면 구조상 약 1520대 내외 차량이 편하게 주차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분당이라는 곳은 차량 보유 비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주차 편의성이 곧 경쟁력입니다. 특히 임해동 일대는 주택가와 상가가 섞여 있는 지역이라 주차가 곤란한 경우가 많은데 이 건물은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3층별 구조와 실제 사용 현황. 이제 층별 구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하 1층. 용도는 주택 및 설비 공간 등. 제시 외 건물 중 일부 표시되어 있는 구조 포함. 지하층 일부는 실제 다가구 주택으로 사용 중. 지상 1층. 근린생활시설. 벽체 석재 마감, 내부 일부 타일 마감. 1층 일부 구역은 현재 다가구 주택으로 변경 사용 중. 법상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지만 실제는 다가구로 활용되는 부분 존재. 2층 4층. 전부 다가구 형태의 주택구조. 약 145대 44평대 넓은 층 면적. 세대수가 많고 방 구성도 다양. 실사용 세대 29명 입주 중. 옥탑층 제시 외 건물. 베란다 등 일부 증축 구조 존재. 건축물 대장에는 없으나 현장에서 확인되는 구조물 포함. 면적 약 16대. 세입자가 일부 이용 중인 구조로 보임. 여러분, 이런 구조는 굉장히 흔치 않습니다. 근린생활시설과 주거가 적절히 섞여 있기 때문에 임대 포트폴리오가 자연스럽게 분산되고 수익 안정성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사주변 환경 분석 입지. 다음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입지입니다. 이 물건이 위치한 곳은 분당구 임해동, 임해역과 순회역 사이에 자리한 전형적인 분당 주거교육 라인입니다. 주변 핵심 특징. 도보 약 23분이면 임해교차로와 임해역이 있고 대형 아파트 단지 밀집, 학원과 상가 병원가가 도보권, 교회, 도서관, 공원, 어린이집 전부 도보권. 바로 앞 도로는 폭 10m 내외의 포장도로로 교통 흐름 매우 양호합니다. 차량 접근성 우수하면서도 주거 환경은 매우 조용함. 바로 인근의 실제 편의시설, CU 편의점, 중앙세차장, 치과한 의원 피부과내과, 식당 및 카페 밀집, 근린공원, 산책로, 어린이집, 대형 아파트 단지까지 도보 이동 가능. 대중교통. 버스 정류장과 임해역이 도보 약 2분 거리에 있으며 수인 분당선 경강선 환승 핵심역. 이런 입지는 실제 거주자뿐 아니라 직장인, 학생, 학부모, 상권 종사자 등 다양한 임대 수요가 고르게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특히 임해동은 임대 수요가 안정적인 지역으로 유명한데 이 건물은 그 중에서도 주차장 대형대지 복합구조라는 조합을 갖추고 있어서 세입자 선호도가 자연스럽게 극대화됩니다. 5. 건축 상태와 관리 상태. 준공일 2013년 6월. 외벽 내벽 마감 상태 양호. 엘리베이터 설치. 소방 설비환기 설비 배관 상태 안정적. 건물 관리 상태 전반적으로 양호. 제시 외 건물 일부 있으나 추가 관리 가능. 지금 스트리트뷰 화면만 보셔도 건물이 전체적으로 매우 깔끔하게 유지되어 있고 잡동산이나 훼손 부분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정리. 분당에서 보기 드문 구조, 대지 넓고 주차 넓고 근린 다가구 혼합형, 임대 선호도 최고. 건물 자체만 놓고 보면 이미 완성형입니다. 이 정도 구조를 가진 건물은 언제든 수요가 붙습니다. 여러분 언제 성남시 분당구에 이런 물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절대 놓치지 말고 끝까지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이 물건을 실제로 낙찰받았을 때 내 주머니에서 매달 얼마가 빠져나가는지 숫자로 딱 보여드리는 시간입니다. 다른 이야기 필요 없습니다. 오직 현실적인 돈 흐름만 보겠습니다. 1. 낙찰가와 대출 구조 LTV 70%. 먼저 이 물건의 현재 최저 입찰가는 28억 2229만원, 감정가의 49%입니다. 그리고 분당은 10.15. 대책 규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LTV 70% 대출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바로 숫자 들어갑니다. 28억 2229만원, 70% 19억 7560만원 대출. 즉, 이 물건을 잡는 순간 은행에서 19억 7천대를 빌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자기자본 투입 금액 30%, 나머지 30%는 여러분의 현금입니다. 28억 2229만원, 30% 8억 4669만원. 즉, 대출 약 19억 7천, 현금 약 8억 4천. 이 구조로 이 건물을 가져오는 겁니다. 3. 취득 비용까지 포함한 실투자금. 취득세는 3.5%가 적용됩니다. 28억 2229만원, 3.5% 약 9,877만원. 취득세, 교육세, 농특세, 인지세, 법무사 비용까지 전부 합치면 약 1억 원 전후로 잡으시면 됩니다. 즉, 여러분이 실제로 준비해야 하는 총 현금은
자기자본 8억 4,669만 원. 취득 비용 약 1억 원. 합계 약 9억 4천만 원 수준. 9억 중반이면 분당 대지 221평 건물 238평 전체를 그대로 가져오는 겁니다. 4연 4% 금리 기준 월 이자 비용.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매달 내 통장에서 얼마가 빠져나가냐? 여기 들어갑니다. 대출 19억 7,560만 원 4%. 연이자 7,902만 원. 이걸 12개월로 나누면 월 이자 약 658만 원. 즉 은행에는 매달 658만 원이 나갑니다. 5. 자기자본의 기회비용 4% 추가.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낸 현금 8억 4,669만 원도 기회비용이 존재합니다. 이 돈을 은행에 넣어도 연 4% 이자가 붙습니다. 8억 4,669만 원 4%. 연 3,386만 원. 월 기준으로는 월 약 282만 원. 즉 여러분의 현금도 월 282만 원의 기회비용을 갖고 있는 셈입니다. 6. 최종 정리 낙찰받으면 매달 나가는 실제 비용. 대출 이자 월 658만 원. 자기자본 기회비용 월 282만 원. 총합 월 940만 원. 여러분, 이 건물을 낙찰받는다는 건 결국 매달 약 940만 원의 비용을 감당하는 구조입니다. 물론 이 건물은 임대가 꽉 찬 상태이고 입지 자체가 분당 핵심이라 상승 여지는 충분하지만 순수 금융 흐름만 놓고 보면 이 정도의 구조로 흘러간다는 점, 이걸 정확하게 알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오늘 영상의 가장 중요한 단계, 권리 분석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리는 내용은 이 물건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부분입니다. 여러분, 절대 집중해서 보셔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정말 좋은 건물이고 입지도 괜찮고 건물 구조도 안정적이고 임대 상태도 꽉 차 있고 수익도 어느 정도 나오는 그런 물건처럼 보였을 겁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이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토대로 어떤 권리가 먼저 들어왔고 어떤 권리가 소멸되는지, 그리고 낙찰자가 부담해야 하는 위험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여드리는 단계입니다. 등기부등본 분석은 말 그대로 이 건물이 가진 모든 과거를 들여다보는 작업입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근저당, 가압류, 압류, 임차권이 어떻게 얽혀 있는지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1. 소유자 현황. 이 건물은 105호 한 사람이 단독 소유하고 있습니다. 소유권 변동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즉, 소유 문제는 단순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소유가 아니라 그 뒤에 줄줄이 붙은 권리들입니다. 이 근저당권, 이 건물의 가장 핵심이 되는 권리들입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건 바로 근저당, 즉 돈 빌리고 담보 잡은 기록입니다. 이 건물에는 총 4개의 근저당이 잡혀 있었습니다. 신한은행 16억 2천만 원, 신한은행 2억 4천만 원, 김호호 4억 원, 김호호 3억 원. 총액만 보면 25억 6천만 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 날짜입니다. 가장 첫 번째 근저당은 2013년 8월 21일 신한은행입니다. 이 근저당이 바로 이 건물의 말소기준 권리가 됩니다. 이 말소기준 권리는 뒤에 설명드릴 임차인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됩니다. 3. 가압류, 돈을 떼인 사람들이 건물을 묶어놓은 기록입니다. 여러분, 가압류는 쉽게 말하면 이 사람 돈 못 갚으니까 건물 팔리지 마라 하는 조치입니다. 이 건물에는 기업부터 개인까지 총 여러 건의 가압류가 걸렸습니다. 이소산업, 유진기업, 선아이IND, 유병주, 신한카드, 경기신용보증재단, 한국투자저축은행 등 금액을 모두 합치면 7억 원이 넘는 가압류가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이 권리들은 모두 말소기준 권리보다 늦게 들어온 권리이며 경매가 시작되면 전부 소멸됩니다. 즉, 낙찰자가 인수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4. 임차권 설정, 이 건물의 진짜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이 건물의 위험 요소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정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에는 무려 7개의 임차권이 잡혀 있습니다. 이호호 1억 3천, 김호호 1억 3천, 장호호 1억 3천, 최호호 8천, 정호호 8천, 봉호호 1억 2천, 황호호 1억 3천. 임차 보증금만 합쳐도 무려 7억 1천만 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입일 확정일자, 그리고 배당 요구 여부입니다. 이 세 가지에 따라 이 보증금이 경매에서 소멸되느냐 아니면 낙찰자가 인수하느냐가 갈립니다. 따라서 이 임차인 분석은 다음 단계에서 더 깊게 들어가겠습니다. 임차인의 경우 대항력이 있고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보증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에서 임차인 7명의 전입 확정일자, 배당 요구 여부를 통해 한 명씩 정확하게 인수소멸 여부를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건물은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근린주택처럼 보이지만 등기부등본을 들여다보면 근저당, 가압류, 임차권이 정말 촘촘하게 얽혀있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중에서 실제로 낙찰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증금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위험이 숨어 있는지 제가 다음 단계에서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이 물건의 진짜 얼굴을 보여드리는 권리관계 단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분당 한복판 토지 221평짜리 건물에서 무려 29명의 임차인이 전부 꽉 차 있습니다. 보증금 총액 14억 8,300만 원, 월세 총액 296만 원. 그런데 여러분, 임차인이 많다는 건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사람이 많다, 공실 리스크 낮다. 사람이 많다, 수요가 많다. 사람이 많다, 지역 가치가 살아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보통 임차인 29명이면 대항력 있는 사람은 23명 정도 나와도 이거 위험한데? 하고 긴장하는데 이번 물건은 법원 사이트 기준 29명 전원이 대항력 있음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청자들이 크게 흔들립니다. 아, 끝났네. 이건 답이 없네. 이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 건물에는 29명의 임차인이 살고 있습니다. 보증금 총액 14억 8천, 월세 총액 296만 원. 여기까지만 보면 와, 안정적이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법원 기준 전원 대항력 있는 것으로 표시, 홈페이지 기준으로 보면 임차인 29명 전원이 대항력 있음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청자들은 여기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거 인수금액 엄청나겠네. 끝났네. 이건 손 못 대는 물건이다. 분당인데? 너무 위험한데? 그리고 대부분 여기서 영상을 끕니다. 표면 해석하면 인수금액 추정치만 4억 5천 넘음. 표면적으로만 보면 조사된 인수금액만 4억 5,900만 원. 조사 안 된 임차인 11명은 금액을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즉, 절대 건드릴 수 없는 물건처럼 보입니다. 여기까지는 무료 영상에서 딱 보여줘야 하는 그림입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세입자 28명의 대항력은 모두 정확한 방식으로 파쇄가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그건 저희가 수십 년 동안 현장에서 쌓아온 실전 노하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멤버십 가입자 전용 영상에서만 공개됩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이번 분당 물건이 진짜 대항력 구조, 28명 파쇄 과정, 그리고 최종 투자 가능 금액까지 전체 본편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십억짜리 기회는 지금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멤버십 가입자만 이번 실제 분석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멤버십을 가입하시고 큰 돈을 벌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투자를 진지하게 고민하시거나 이번 물건처럼 실제로 돈을 벌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아래 설명란에 있는 번호로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제가 직접 상담해드리고 여러분이 손해보지 않도록 끝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에게 더 깊이 있는 실전 분석을 계속해서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 더 큰 돈 되는 경매 물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